나는 드보르가 말한 스펙타클 개념이 오늘날 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했어. 대학은 원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취업 중심의 스펙타클에 갇혀있는 것 같아. 어학연수나 자격증 같은 것도 결국 좋은 스펙을 위한 상품화된 학습이잖아. 맞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대학이 제공하는 상품들을 소비하면서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취업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싶어질 때가 있어. 그리고 스펙타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지를 소비하고 그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잖아. 더 이상 구체적인 실천과 경험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즉 사회의 기대에 따라가게 되는 거지. 나는 이런 현상들이 가벨이 지적하는 만남의 환상과도 연결된다고 봐.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기호와 이미지로 서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만남이 아닌 상징적인 만남을 추구해서 일상적인 고통과 불안은 증가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그게 꼭 학생들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 대학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체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 비참한 대학 생활에서도 대학을 제도화된 무지의 기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게 대학이 사회구조 속에서 이미 스펙타클 체계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거거든. 특히 대학이 지식을 상품화하고 학생들을 미래의 노동자 내지 소비자로 만드는 구조라는 거지. 학생들은 이 구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결국 대학은 자본주의가 만든 스펙타클 속에서 생존하려면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학생들도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책에서 나오는 심성지지라는 개념을 보면 도시공간이 사람들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데 대학도 하나의 도시 공간이니까 학생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자기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 대학 공간 즉 캠퍼스도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나는 표류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 표류는 목적 없이 돌아다니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찾는 거잖아. 캠퍼스는 즉 학생이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이 되어야 해. 이처럼 캠퍼스 공간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여러 비판적인 활동들을 해보는 것 자체가 스펙타클을 접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난 여기서 드보르의 비판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봐. 드보르는 단순히 스펙타클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해방과 직접적인 실천을 강조했잖아. 그런데 이 자기 해방이라는 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 생각에는 공동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요즘 대학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경쟁 중심으로 흘러가잖아. 그런데 6.8 운동을 보면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했잖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이 구조를 다시 질문하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구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느냐인 것 같아. 드보르가 말한 스펙타클의 본질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주체성을 잃는 거잖아. 대학생도 단순히 소비자나 경쟁자가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갈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이 그 시작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적어도 우리 스스로 이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는 움직임 아닐까? 맞아. 또 하나 중요한 건 놀이라고 생각해. 놀이란 목적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대학 자체를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목적 없이 배회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자유로운 사고, 창의적인 활동이 스펙타클을 넘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대학이라는 곳에 대해 더 얘기해볼까? 대학생이라는 지위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보여주기 식이 돼버린 것 같아서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대학생들이 허망한 특권의식으로 치장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대학생이 미래와는 상관없이 대학생이라는 현실 자체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 수준 역시 덩달아 낮아진 것 아닐까? 맞아. 대학생들은 학비를 내면서도 그냥 대학생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런 허망한 특권 의식에 안주하는 것 같아서 진정한 대학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성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대학생들이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과거 보편적이었던 부르주아 수준의 교육에 비해서 지금은 학생들이 무언가를 진득하게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니까.
단지 대학 생활이라는 환상 속에 빠져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성찰도 해볼 수 있었어. 국가 또한 대학의 경제 시스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 이 책대로라면 지금 대학생들의 상태는 비판의식이었고 허망 속에 살아가는 상태인데 이들에게 높은 학비를 받아내며 의미가 없는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정녕 높은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의 목표와 맞아떨어지는 것일까? 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어. 사고 능력을 상실한 대학생들의 대량 생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은 제도화된 무지의 기구로 전락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이전부터 사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구로 전락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맞아. 우리는 흔히 학과별 취업률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 다수가 그런 취업률을 고려해서 전공을 택하기도 하고 개인의 관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 사회가 만들어낸 취업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스펙타클적 이미지에 의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 과정을 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계가 되기 위해 학습을 받았고 우리 스스로 그에 특화된 기계가 되기 위해 대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대학이 그런 이미지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목표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이러한 주거지들이 대중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현대사회로 갈수록 잘 드러난다고 이해를 했어. 이 부분에서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주거 문화인 현대사회 아파트 대단지를 언급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책에서는 과거에는 지배 계급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주거지가 마련됐었지만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로 확산되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아파트 대단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들긴 했어. 아파트 대단지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주거 공간들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 저번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주제가 생각이 났었어. 과연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기 위함일까? 아니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것일까? 이 주제와 연결지어 볼 수 있겠더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아파트 대단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인 것 같아. 그리고 과거처럼 부르주아들이나 지배 계급을 위한 형태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지배 계급 아닐까?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것 같아.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갈수록 사람은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져야 하는데 왜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을까? 나는 기 드보로의 말처럼 스펙타클화가 되어 일종의 상품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본인들 스스로 고급 아파트라고 광고를 하잖아. 모든 아파트가 LDK로 정의되면서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사람들은 아파트를 주거 공간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그저 건설사의 꾸며낸 광고에서 말하는 고급 아파트라는 단면적인 가치를 보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혹시 다들 도시와 농촌의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도시와 농촌은 애초에 분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현대에 접어들수록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면서 와해되고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산업화 같은 요소들이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야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만 봐도 저쪽은 아파트 대단지와 고층 빌딩들이 위치해 있는데 돌아서면 횡한 벌판이 펼쳐져 있거나 아직 개발 전인 지역들이 많잖아. 이런 부분에서 도시와 농촌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을 모두 와해되게 만드는 것 같아.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도시의 산업화나 개발에 밀려서 농촌이 일방적으로 와해되는 구조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도시와 농촌이 대립관계에 있지 않도록 분할을 지향하는 것이 현대인의 도리라고 생각해. 양자가 와해된 상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상태에서 지역이 계획되고 구성된다면 산업화와 농촌 보존에 더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 맞아.